상상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창조적인 힘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모든 생각과 이미지들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실제로 음악, 운동, 글쓰기 등 각 분야에서 대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들의 상상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상상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타고난 창조적 힘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상상하느냐에 따라 그 상상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그 결과로서 현실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창조적 힘을 자각하고 이를 자신의 목표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상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미리 그려보고 그 상상에 맞춰 행동하며 결국 그것이 현실로 이뤄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그들의 비밀입니다. 이 창조적 힘은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창조적 에너지는 무한하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가슴은 머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에 고유한 구조가 있듯이 느낌에도 고유한 구조가 있습니다. 느낌에는 수준이 있고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느낌과 생각 둘 다이면서 어느 쪽도 아닌 더욱 심오한 수준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직관입니다. 언젠가 전화를 끊으면서 슬픈 느낌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내면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그 목소리를 듣고 무시했던 일이 떠올라 후회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고백하자면 나는 내면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이를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멋진 경험을 할 기회를 놓치곤 했습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일은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깨어있는 상태란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도 매 순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점점 더 안정적으로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숙달이란 순간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자 책임감입니다. 직관과 영감을 따르는 삶은 수동적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입니다. 즉흥성은 행동하는 직관이자 뮤즈를 발견하고 그의 부름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빈틈없이 짜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업하더라도 항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자유로운 발상의 과정이 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직관이 쏟아져 나오면 끊임없는 선택의 물결이 빠르게 밀려옵니다. 이 흐름을 타고 온 마음을 다해 즉흥적으로 작업할 때 선택과 이미지가 순간에 서로에게 문을 열어서 직관이 건네는 말에 겁을 먹거나 뒷걸음질 칠 시간조차 얻게 됩니다. 예술의 생명을 불어넣는 일의 핵심은 직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악기를 집어드는 행위는 나에게 있어 상황에 대한 암시이자 이제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야 라고 나 자신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은 이러한 시적 인식을 일상의 삶으로 가져와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목소리를 찾는 것, 이것이 무엇이 삶을 놀이로 만드는가에 하고자 하는 모험의 핵심입니다. 모든 예술가가 평생을 바쳐 전념하는 일이자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일생의 탐구 과제로 삼는 일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쓸모없는 실수란 없다. 누구나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래알 하나가 우연히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면 조개는 부드럽고 진득한 점액을 분비해 모래알을 겹겹이 감싸고 나중에 이 점액이 미세한 층으로 굳어져 동그랗고 단단하며 아름답게 빛나는 진주가 됩니다. 조개는 모래알과 자기 자신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합니다. 실수로 자기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받아들이고 본성에 따라 형태를 완성합니다. 만약 조개에게 손이 있었다면 진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에 진주가 탄생한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예술이나 운동을 배울 때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고 숨기거나 피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실수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원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습니다. 수년간 IBM 회장을 지낸 톰 왓슨은 좋은 판단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경험은 나쁜 판단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실수와 사고가 결국에는 진주가 될 이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실수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자체로 신선한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장식품으로 활용하고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말입니다. 물론 실수의 힘을 알고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연습은 스스로를 고치고 다듬는 일, 즉, 더 명확하고 믿을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뿌리를 둡니다. 하지만 실수가 발행했을 때 이를 기술 연마를 위한 귀한 정보로 여기거나 진주를 만들 모래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브로이트는 혀가 미끄러져 생기는 말실수가 무의식을 드러내는 흥미로운 재료임을 밝혔습니다. 무의식은 예술가에게 생명과도 같아서 안팎으로 귀중한 정보를 담은 모든 실수와 실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삶과 기술이 더 명료하고 뚜렷한 개성을 향해 발전해 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실수와 사고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 운명적인 사고, 심지어 자신의 약점까지 유리한 요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술 작업을 하다 보면 외부 세상의 방해로 궤도에서 벗어나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어차피 잘못되게 되어 있다는 머페의 법칙을 연주자는 매일 매시간 경험합니다. 공연 전에 꼭 악기, 녹음기, 프로젝터, 컴퓨터, 음향기기, 조명기기 중 하나에 문제가 생깁니다. 연주자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스태프가 마지막 순간에 일을 그만두거나 연인과 헤어져서 정신적으로 맡은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기치 못한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가장 기발한 해결책이 떠오르고 즉석에서 최고의 창조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연 직전에 장비가 고장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요일 밤이라 상점들이 일찍 문을 닫아서 고칠 수도 없고 1시간 후면 관객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흥적으로 새롭고 기발한 장치를 만들어내는
브리콜라주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평범한 물건이나 쓰레기가 중요한 작업 재료가 되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공연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문답에서 보듯이 우리는 때로 방해 요소가 창조적인 해답이 되도록 관점을 전환함으로써 삶을 창조해 나갑니다. 불현듯 일어나는 사고를 우리 작업의 흐름에 포함시킴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숨겨진 가치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멀티스크린 슬라이드 프로젝터와 내가 직접 작곡한 전자음악을 가지고 대규모 저녁 시 공연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과다한 리허설을 하는 과정에서 후두염이 걸렸고 공연 당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심한 열에다가 목소리까지 엉망이었습니다. 공연을 취소할까 생각했지만 그러기 싫었습니다. 대신 내가 만든 음악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음향기기로 목소리를 증폭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마이크에 대고 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증폭되어 나오는 부드러우면서도 서늘한 어딘가 사로잡혀 있는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악기로 변신해 내가 읊는 시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2, 3, 7, 6 포지션을 짚었다고 해봅니다. 이때 실수로 짚은 운지가 악보와 어긋났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방금 생긴 일을 실수로 여기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식의 전통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다 다르게 짚은 운지를 반복하고 증폭하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유형과 새로운 유형을 모두 가져가면서 두 가지를 결합한 뜻밖의 맥락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밤안개에 옅게 낀 언덕에서 야외 연주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낭만적인가요? 그렇긴 하지만 습한 날씨가 문제입니다. 주의와 습기는 바이올린 현을 느슨하게 해서 음정을 엇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음이 맞지 않는다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미리 머릿속에 그려둔 음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 줄을 조여 음을 다시 원래대로 맞추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연주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버티기 전략입니다. 둘째, 늘어진 현으로 연주하면서 새로운 화음과 음색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낮은 음을 내는 두꺼운 현이 느슨해지면 음정이 더 낮아질 뿐 아니라 팽팽함이 덜해져서 활의 무게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이때 활을 가볍게 쓰면 숨소리가 섞인 듯 공명이 더 큰 음색을 만들어내는데 비올라의 낮은 음역대를 들려주듯 연주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셋째, 다른 현과 어울려 새롭고 흥미로운 화음이 나올 때까지 현악기 표준 조율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율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좋아하던 변칙 조율법인 스코르다투라 기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에 없던 소리 형태를 가진 새로운 악기가 만들어집니다. 위대한 도예가이자 시인인 메리 캐롤라인 리처즈가 남긴 말이 떠오릅니다. 시는 종종 엉뚱한 창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컴퓨터 그래픽 사고는 어떨까요? 화면에 그림을 그린 다음 나중에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제 작업한 그림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하는데 키를 잘못 눌러서 우편번호 색인이 열렸습니다. 수천 개의 우편번호가 추상적인 색과 패턴으로 빛나며 화면을 가득 채우면서 다른 세상의 풍경과 같은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수십 개의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과학의 역사에는 실수와 사고로 중대한 발견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플레밍은 박테리아 배양 접시에 날라든 먼지로 인해 생긴 곰팡이 덕분에 페니실린을 발견했고, 렌트겐은 강광판을 부주의하게 다루었다가 X선을 발견했습니다. 망한 데이터라고 치부할 만한 기괴한 사고와 실수가 최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집에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듯이 말입니다. 실수의 힘은 창의력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각도로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고 채찍질했던 잘못이 최고의 결과를 낳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펠릭스 쿨파, 즉 복된 죄라고 말합니다. 예술 작업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불안하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부분이 사실은 성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입견이나 자만심을 버리는 순간 그런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진주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자극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괴롭히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속 좁은 폭군에게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갇히면 당장은 힘들지만 놀라운 방식으로 내면의 자원을 가다듬고 집중함으로써 그것을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저 상황에 희생당하는 존재가 아닌 상황을 창조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주짓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넘어진 그 지점에서 반동을 이용해 일어나면 됩니다. 베트남 출신 불교 승려이자 시인인 틱낙한 스님은 전화 명상이라는 재미있는 수행법을 창안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자동으로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은 명상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화벨 소리에 반응하는 모습은 우리가 뚝뚝 끊어지고 불안하고 초조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틱낙한 스님은 첫 번째, 벨소리를 알아차림의 계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첫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 마음 챙김하고 호흡하면서 자신의 중심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벨소리가 들리면 호흡하고 미소 짓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나와 통화하기를 원한다면 네 번째 벨까지는 기다려줄 테고 그 사이 나는 전화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틱낙한 스님이 전화 명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음 챙김, 수행, 시집기 등 모든 일이 완벽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긴장과 압박을 가하는 사회적 도구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긴장과 압박을 완화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틱낙한 스님이 귀를 찢을 듯한 헬리콥터 소리와 폭탄 굉음으로 가득한 전장의 한복판에서도 들어봐요. 이 소리가 나를 진정한 나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비로소 훌륭한 작품을 남깁니다. 직관이 발견되고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일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최고의 음악은 소재가 바닥났다고 느껴질 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여겨질 때, 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곡이 끝나야 한다고 느껴질 때 나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내 의도와 다르게 활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마무리가 변조되어 완전히 새로운 멜로디가 나올 때면 피와 뼈, 근육과 뇌에서 완전히 새롭고 예상치 못한 에너지가 솟구쳐 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새로 연주가 시작되는 셈입니다. 시간은 저절로 2배, 3배 늘어납니다. 나는 사라지고
음악이 혼자 요리를 시작합니다. 이 순간의 감정은 경이로움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 안에 이런 게 있을 줄이야. 갑자기 연주자와 청중은 다른 세계로 가버립니다. 음악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통제권을 내려놓는 일이 점점 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활이 음악을 만들어가듯 연주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내 역할은 그저 방해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바이올린이 자신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나는 기쁜 마음으로 뒤로 물러섭니다. 나의 의지를 악기에 담기 위해 기술, 유연성, 힘, 지구력, 근력, 빠른 반응성을 추구하지 않고 내면 깊은 곳의 음악을 연주하려는 창조적 충동이 자유롭게 뻗어나가도록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나는 창조 활동을 하다가 가로막힌다면 그것은 내려놓기를 거부한 대가이며, 내려놓기는 패배가 아닌 기쁨과 무한한 창조의 세계로 나가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성이 벽에 가로막힐 때 빠지게 되는 함정 중 하나는 집중력이 부족했다거나 연습이 부족했다는 식의 자기 비난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가부장적이거나 궁극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스스로 일을 강요하고 일정에 따라 움직이면서 서약을 합니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하려는 의지와 하지 않으려는 의지 사이의 힘겨루기입니다. 자기 수양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경직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내면의 공허함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적이나 장애물이 아닌 친구로 삼음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벽에 부딪혔다면 명상을 해봅니다. 자유롭게 연상하고 자동 기술법으로 글을 쓰고 자신에게 말을 걸고 답해봅니다. 장애물을 가지고 놀 때 작업장이라는 테메노스에 머무릅니다. 긴장을 풀고 장애물의 방해에 항복하되 테메노스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것입니다. 부드럽게 견디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인텔레토의 힘을 사용해 봅니다. 너무 위로 올라가지도 말고 너무 아래로 내려가지도 말고 0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릅니다. 감정을 억지로 누르려고 하면 그 깊이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주고 감정이 흘러나오게 내버려두면 명확해집니다. 어제는 창조성에 대한 자부심이나 무능력에 대한 자괴감으로 다가왔던 감정이 오늘은 내려놓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주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창조성이란 문제도 당혹스럽고 역설적입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묶은 매듭을 풀려고 애쓰는 시도는 이미 존재하는 자신과 멀어지는 일입니다. 마치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몸에 붙어 있는 머리를 찾는 격입니다. 선수행자들이 전문답의 화두를 받고 명상을 할 때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공을 입에 넣고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무 많이 쌓인 복잡성, 모순, 역설, 불가능에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고 모든 방법을 시도해봐도 매번 좌절을 맛봅니다. 남은 방법은 벌떡 일어나 갑옷을 벗어던지는 일뿐입니다. 막막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면서 벼랑 끝에 섭니다.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낫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문득 반드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으니 그걸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뛰어넘고 뒤엉킨 모순 덩어리를 던져버리고 내 안을 비웁니다. 그 순간 무언가 새로운 게 탄생합니다. 다음날 길을 걷다가 불현듯 단순한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려놓는 신용을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기는 인위적이지 않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희망과 두려움을 완전히 버려서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통제하기와 내려놓기의 역설은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시인 루비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약간의 재간으로 이것이 너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오직 그 재간을 버림으로써 바라는 바를 이루리라. 좋음과 나쁨은 늘 너에게서 나오니 그것은 가라앉혀야 할 고통이다. 마음이 실을 잡아당길 때 실타래는 돌아간다.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물길이 모습을 드러내고 물레방아가 돌아갈 때 강의 힘이 드러난다. 주전자 뚜껑을 닫아라. 그리고 사랑의 열기로 마음을 채워라. 우리는 통제하는 자아와 통제받는 자아로 자신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음악가는 악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독자나 미루는 사람에게 스스로를 통제하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착각은 우리의 언어가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데서 비롯됩니다. 즉 세상이 사물과 사물을 움직이는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음악과 악기, 청중, 환경으로 이루어진 체계는 상호작용하는
전체로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를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한 승마 강사는 초보자들이 안장과 고삐 없이 말을 타게 합니다. 도구나 보조장치 없이 중력, 체중, 생각만으로 말을 다룰 수 있을 때까지 통제에 필요한 물리적인 도구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말과 하나가 되고 말을 사랑하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기 연주도 스포츠입니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고집을 피우기도 하는 고유의 생명력을 가진 존재와 함께 춤추는 일입니다. 말과 마찬가지로 악기가 가진 양보와 저항의 특성은 무고히 구조화되고 스스로 유지되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악기는 자신의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고 연주하고 죽고 순환합니다. 이런 악기와 몸과 마음이 연결되면 힘들지 않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연결 관계를 맺을 때 쑥다리나 통제 같은 말은 무의미해집니다. 힘들지 않게 연주하는 경지는 악기의 속달이 아닌 악기를 삶의 동반자로 여기며 연주할 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피아노, 펜, 붓, 컴퓨터, 몸을 통제 대상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내 바깥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제한된 나, 스스로를 제한하는 나는 본질적으로 매듭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과 악기의 정체성, 그리고 통제에 대한 환상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결코 자신만의 과정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늘 마음의 매듭이 남아있을 테니 말입니다. 내려놓기와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언급했던 창조하려면 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해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언뜻 이 말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 공허하고 쳇바퀴 도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이를 미루고 벽에 가로막히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우리 내면은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표현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관점을 바꿔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로막힌 상태에서 오는 공허함의 실체는 망상, 낡은 사고체계, 욕망, 혐오, 혼란, 반쯤 소화된 기억, 충족되지 않은 희망과 기대가 소란스럽게 뒤엉킨 상태임이 보입니다. 이 영적 쓰레기를 전부 내다 버려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내려놓음만이 진정한 비움으로 이어지고 그 비움의 자리에서 풍요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때 생기는 멋진 비움의 공간에서 창조하고 응답합니다. 멋진 비움의 공간이라고 표현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움의 상태를 끔찍하게 여깁니다.
내면의 공허함이라는 메스껍고 불쾌한 느낌을 피하기 위해 온갖 자극적으로 자신을 채우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텅 빈 내면을 직면하는 일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실제로 비움의 상태가 되면 스스로 얼마나 강하고 효율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오락거리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내적 대화 없이 오직 텅 빈 상태로 있을 때만 우리는 눈앞의 모습, 소리, 느낌에 바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텅 빈 상태가 되려면 예술, 영성, 창조성에 대한 개념을 포함해 자신에 대한 모든 이미지를 버려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영적인 예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돈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 예술을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과를 얻고자 행동한다면 그 목적이 아주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것일지라도 행동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이 속으로 사라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악기, 연주나 연기, 찰나의 순간, 악기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느낌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봅니다. 몸과 마음을 잊고 왜 내가 이러고 있는지, 누가 여기에 있는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기술의 본질이자 이를 예술로 만드는 본질입니다. 자신을 비우면 영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내려놓기는 삶이나 예술이 내게 건네는 것이 내 손, 내 이해력,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 때 가능합니다. 9세기 중국의 위대한 선승인 운문에게 한 승려가 물었습니다. 나무가 시들고 잎이 떨어지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빈손으로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붙잡을 것 하나 없어진다면, 믿고 의지한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어떨지 묻는 말이었습니다. 운문선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온몸이 가을바람을 쐬는 것이지. 이 말에 담긴 뜻은 훤히 드러나 있고 상처 입기 쉬운 취약한 마음 상태가 꼭 두려움이나 무력감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텅 빈 상태로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주의 이치에 따라 존재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창조의 힘입니다. 그 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피어나 우리가 그리는 꿈과 이상을 현실로 이끄는 원천이 됩니다. 상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씨앗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그리는 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당신만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꿈은 당신이 걸어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매 순간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 빛을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세요. 세상은 당신의 상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당신의 마음이 그리는 대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당신의 상상 속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상상을 믿고 한 걸음씩 다가가세요. 당신의 꿈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룰 자격이 있으며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상, 곧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